해인사 장경판전. 우리나라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봉안되어 있다. (800년) 전 보물을 영접하기 위해 두 손 모아 기다리는 탐방객들. 드디어 떨리는 순간이다. 이게 정말 800년 전에 파진 겁니다. 800년 전에 이렇게 어떻게 팠지? 초조대장경을 시작으로 천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영롱하게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천년의 보물 고려대장경이라 부른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사찰 통도사.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스님이 통도사 서운함을 찾았다. 선사화를 통해 깨달음을 전하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도자 대장경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을 도자기에 새긴 도자대장경. 현재 주계종 종정이신 성파 대종사께서 20여 년에 걸쳐 완성한 대불사이다. 평소 고려대장경에 관심이 많은 종정예하께서 성각스님에게 시간을 내주었다. 사실은 이제 고려 시대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듯이 나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민족의 과제는 남북 통일 문제도 있고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그런 뜻에서 대장경을 한번 조성해봐야 되겠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우리 종정이야께서 저에게 큰 어떤 과제를 하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기억하시지에? 대장경은 전 세계 불교사에 전 세계 불교 관계 문헌의 제일 완벽하고 제일 집대성한 그런 불경이라요. 네. 성각스님은 특히 이제 예술 문화에 대해서 저희도 기쁘고 뭐 저희가 기쁨보다도 항상 선구자로 가고 있고 또 남해에 지금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때 말했니 그거. 그래서 대장경 조성한 그것을 다시 더 이제 잘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 이제 많은 시민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좀 많이 인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애국심이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 고요한 산사에 비가 내린다. 성각스님의 마음에 조용한 파문이 인다. 평소 사형으로 모시는 법산 스님을 찾아와 종종 큰 스님이 내린 말씀과 뜻을 함께 헤아려 본다. 기독교에서 바이블이 있듯이 이 팔만대장경은 바로 불교의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으면 안 되죠. 인간이 뭔가 미혹한 세계, 탐심과 또 성질 내는 거하고 또 어리석은 것을 깨우쳐서 참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노정기,
방법론이 그 안에 전부 수록되어 있다. 무명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부처님의 말씀.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말씀은 어떻게 전해왔을까? 자식망상 석가모니가 열반하신 후 그가 했던 말씀은 암송을 통해 전해졌다. 500년 후 승려들은 야자수 나무에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기 시작했고, 중국 당나라의 고승 현장법사는 인도에서 구해온 불경들을 한자로 번역한다. 한동안 필사본으로 퍼져나가던 불교 경전은 목판 인쇄 기술의 발달로 10세기경 북송에서는 13만 장의 목판에 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했다. 뭐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자입니다만 산스크리트에서는 이제 트리피타카, 그래서 이제 세계의 강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경율론 이렇게 해서 이제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불교의 모든 전적을 다 아우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목판 대장경인 북송판 대장경이 고려에 전해지자 불교 국가였던 고려는 커다란 자극을 받는다. 그리하여 1011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을 제작하는데 이를 초조 대장경이라 부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 대장경은 몽골족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버린다. 고려는 유달리 북방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은 국가였다. 초조대장경을 제작한 이유는 부처님의 가피로 거란군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그런 고려인들에게 초조대장경의 소실은 커다란 충격과 상실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는 다시 한번 대장경을 판각하기로 한다. 고려대장경은 초조대장경을 복원하는 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이 몽고 침입 때 불타버렸기 때문에 1232년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 대장도감을 설치를 해가지고 1237년에 이미 판각을 시작했노라고 이규보의 군신기고문에 기록이 나옵니다. 해인 산매. 고요한 해면이 만상을 비추듯 번뇌를 없애고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부처님의 도량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와 더불어 한국의 삼보사찰로 불리는 이곳에는 법보가 모셔져 있다. 우리나라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고려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사전 예약을 통해 탐방 프로그램을 신청한 관람객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안에 뭐가 있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예, 이게 팔만대장경입니다. 아까 여기가 집 이름은 뭐라고요? 덕보전. 덕보전 내부에 들어가서 팔만대장경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00년 동안 부식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고려 대장경. 그 비결은 바로 장경판전에 있다. 따뜻한 쪽을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위 창이 작고 밑에 창이 커가지고 해가 쫙 들어옵니다. 그럼 뭐 추운 쪽 창은 북쪽 창은 저쪽에 문턱으로 보시죠. 북쪽을 향해 있는 저 바깥에 있는 창을 한번 보시죠. 위가 크죠. 밑이 작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마 계속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우리 후손은 아까 뭐라고요? 해석을 합니다. 해석.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안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서 통풍이 잘 돼가지고 나무가 썩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 창문의 크기를 달리하여 풍압의 차이로 바람을 일으키는 장경판전. 바닥 또한 그 속에 숯과 횟가루, 소금을 차례로 다져 경판이 썩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목조문화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제 흰개미에 대한 피해인데요. 흰개미 특성상 지하로만 어두운 곳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을 뚫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소금층과 단단한 회층이 그 흰개미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00여 년의 세월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고려 대장경판. 지금까지 온전함을 유지하는 데에는 경판 자체에도 비밀이 있다. 우선 경판의 윗면과 아랫면에 평편하지 않고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고 글자도 경사를 두어 비스듬히 판각했다. 이는 먼지가 쌓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판 좌우에는 손잡이식으로 마구리를 덧대었는데 보관할 때 경판끼리 부딪히지 않게 해 마모율을 줄였다. 경판의 마모와 훼손을 고민하고 글자의 예술성까지 염두에 제작된 고려 대장경. 볼수록 신비하고 경이로운 8만여 장의 경판 안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지금 해사에 소장되어 있는 대장경이 판각될 때는 국본, 소위 초조대장경, 그리고 송나라에서 온 건너온 대장경, 그란에서 건너온 대장경, 그리고 고려 국내에 남아있는 대장경, 이렇게 해서 아마 모아가지고 아마 교감하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북송대장경과 거란대장경은 현존하지 않는다. 오직 고려 대장경만이 13세기까지의 현역 대장경을 모두 담고 있는 유일한 대장경인 것이다. 또한 현역 대장경들 중에서 오탈자가 거의 없는 가장 정확한 경판으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수기대사를 비롯한 승려들이 모든 불교 경전들을 철저히 비교해 오류를 교정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수기대사가 쓴 고려국 신조대장 교정별록 30권에 기록되어 있다. 엄청난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교정을 보려고 하면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이 제한되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절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까지 우리 고려 시대의 불교 대장경에 대한 교학적 수준은 아마 동아시아의 최고였을 거다. 그 오탈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는 오탈자까지도 바로 잡거든요. 그 다음에 송나라본이나 거란본에는 없는데 이게 다시금 어떤 경전이 발견되었고 지금 현재 어떤 소수 종파가 이 경전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집어여 줍니다. 아주 탄력적인 거죠. 고려대장경 제작을 주도했던 수기대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몇몇의 문헌들을 통해 교종 계열에서 가장 높은 승통이었고 개태사의 주지였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완벽함에 대한 그의 고집과 열린 사상은 지금의 고려대장경을 낳았고 후대 다른 나라의 대장경 제작에 저본이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려대장경을 높이사 80여 차례 인쇄본과 경판을 유구하기도 했다. 생사가 오가는 전란 속에서도 불심의 의지에 대장경을 만든 고려인들. 그들의 흔적은 대장경판 곳곳에 남아있다. 자신의 이름을 경판에 새긴 것이다. 사회 지배층은 물론이고 승려, 삼위, 동자, 신녀 등 대장경 대불사 앞에서는 신분의 차이도 남녀의 구분도 없었다. 간혹 드물지만 경판에 개인의 염원을 새긴 경우도 있었다. 요원수라는 승려가 새긴 글귀다. 요원수가 고종 28년에 판각한 대방등 대집경 근삼의 강기에 보면 강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내자 공덕력, 영탈윤회보, 엄부여자당, 우유 극락항. 그래서 무한한 공덕력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극락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 전란 속에서 고려인들은 비통하게 부모 형제를 잃었을 것이다.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새겨놓은 글귀 속에서 부모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고려인들의 믿음이 뭐냐 이되면은 전쟁 종식뿐만 아니라 풍요, 왕실의 안정, 현실에 대한 그 위기 극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식의 안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극락왕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가 가지는 하나의 국가사회적인 공유의식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대장경에는 하나의 불교가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공유의식이 그대로 투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란을 극복하고 모두의 평화를 위해 대장경 제작에 참여한 고려의 민초들. 동입 극락향, 모두 함께 극락으로 향하자. 고려 대장경에는 불교의 공유의식이 깃들어 있다. 고려 대장경을 제작한 판각지는 어디일까? 성각 스님이 고려 대장경의 출발지라 할 수 있는 강화도를 찾았다.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 이규보. 그는 대장각판 군신 기고문을 통해 임금을 비롯한 문무백관들과 함께 대장경 판각을 하늘에 고했다. 강화도로 천도한 최우는 자신의 원찰로서 선원사를 짓는다. 고려대장경 제작 당시 수도는 강화도였고 선원사는 최우의 원찰이었기에
이곳에서 고려대장경의 판각이 진행됐을 거라는 추측이 일었다. 이에 동국대학교에서는 1976년도에 강화도 학술조사단을 꾸려 선원사지 발굴에 들어갔고, 그 후 1996년 동국대 박물관을 주도로 다시 한번 발굴이 이뤄졌다. 전면 38m, 측면 18m 아주 대형 건물지가 확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대형 건물지 내에 이 별도의 이 네모난 공간이 확인되었는데요. 그 안에 이 세 개의 이 석축이 나와 있는 이 네모난 모습이 이게 불단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단을 끼고 있는 대형 건물, 당연히 금당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1977년 사적지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사찰과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사경편이었다. 두 번째로 큰 대형 건물지에서 수집된 이 탄화된 사경편인데요.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경전의 내용을 손으로 옮겨 적어서 보통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경인데요. 그것을 보존 처리하고 내용을 판독한 결과 대표적인 불교 경전이 화엄경, 대보, 작경 이런 것들을 기록한 사경편들이 확인되기도 했어요. 강화도 선원사지 옆에는 아담한 사찰이 하나 있다. 선원사지의 복원을 기원하며 팔만대장경 박물관도 운영 중이다. 두 차례의 발굴로 강화도 선원사지가 큰 절터였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으나 대장경 판각지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또한 선원사가 완공된 1245년에 고려 대장경판의 90%가 판각되었다는 사실은 판각지로서의 가능성을 멀게 만든다. 하지만 완성된 경판이 강화도에서 있었다는 기록들이 문헌에 남아있다. 임금께서 용산강에 거동하였다. 대장경판을 강화의 선원사로부터 운반하였다. 임금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성의 서문 밖 대장경 판당에 행차하여 낙성 기념회를 열었다. 고려 대장경 판각 당시 수도가 강화도였다는 사실과 대장경 판당이 있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강화도가 판각지라는 추측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판각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선원사지의 발굴 성과가 부족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 남해. 오래전부터 대장경 판각지로 거론된 곳이다. 대장경 제작을 주도했던 최후의 처남인 정안이 남해에 머물렀다는 기록과 대장경을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정안은 최후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남의 재능을 시샘하는 것을 보고 해로움과 멀리 떨어지려고 남해로 피하여 살았다. 정안이 사제를 희사하여 나라와 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 대장경의 남해 제작설이 제기된 가운데 새로운 근거가 발견된다.
정미세 고려국 분사 남해 대장도감 개판. 대장경 외장인 종경록 권 27에 판각된 간행 기록이다. 책을 사면 이 책이 몇 년도에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려대장경의 각 경전 금말 끝부분에 강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조조 또는 고려국 분사 대장도감 봉칙조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강기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대장경을 판각할 때 대장도감과 분사 대장도감 두 기구가 있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종경록 권 27의 간행 기록이 발간된 이후 남해군은 분사 남해 대장도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문화재 조사를 진행했다. 저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2년경부터입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들을 다 발굴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시구 조사를 먼저 이제 한 4곳을 했거든요. 네. 그게 관당성지, 여기 있는 관당성지, 또 만덕사지, 만덕사지, 안타골, 선원사지 선원사지. 이렇게 4곳을 네. 먼저 시구 조사를 했습니다. 네. 우선한 거죠. 네. 큰 절이 있어 대사리, 탑이 많아서 탑동. 불교 용어 안타에서 유래된 안타골처럼 남해군 고연면에는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고연면 일대를 조사한 결과 극동문화재연구원에서는 망덕사지에서 고려시대 절토로 추정되는 건물질을 발굴했고 경남연구원에서는 관음포의 바닷물이 관당성지의 들판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11세기 화폐도 출토했다. 대장경을 판가하기 이전에 이미 여기에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었다는 기반, 거죠. 뭐 네. 시설 네. 이런 것들이. 네. 고고학적으로 성지가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굴을 했을 때 어쨌든 고려시대 유물이 확실하게 출토가 되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쨌든 방금 이제 추정이지만 이런 이제 뭐 지형적인 지형적인 여건에 여기가 부합하다. 이 세 가지를만 엮어도 충분한 대장경을 판각했을 장소로 사지로서는 아주 이곳으로 적격한 곳이다. 2017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전 선원사지. 고려 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유물이 출토되는 등 귀족이 기거했던 별서로 추정하지만 조각칼 등 구체적인 판각 도구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자재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건물을 고쳐 지은 정황이 확인되어 판각지로서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남해의 마지막 판각 추정지 안타골로 향하는 두 사람. 여기가 그렇게 안타골이라고 하는 낮은 구릉이 둘러싸고 있는 지형과 불교적 색채의 지명으로 인해 정한이 머물렀던 정림사지가 아니었을까 추정되는 곳이었다. 여기는 이제 분명한 것은 고려시대 고려대장경 판각지에 지어졌던 건물이 분명히 있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나왔던 이제 청자나 그 고급 청자들이 출토되는 것을 봐서는 일반의 그런 고려시대의 민가 가옥이 아니고 상당히 귀족층이 머물렀던 집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발굴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김미영 연구원은 안타골이 아닌 전 선원사지가
정한이 기거했던 정림사지였을 거라고 추측한다. 여기는 별서라고 하는 것이 선원사지가 사지? 가깝다는 네. 이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전선원사지는 그래도 거의 전면을 발굴 조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선원사지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은 거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판각지에 대한 비밀이 한 겹 벗겨진 상황에서 2012년 발굴 조사를 끝으로 유적지는 또다시 흙에 덮여버렸다.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발굴이 다시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 서지학의 대가이자 고려대장경 연구의 권위자로 불리는 박상국 교수. 그가 발견한 종경록 권 27의 간행 기록으로 인해 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되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다. 고려대장경의 간기에는 대장도감, 분사 대장도감이라는 판각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6,570건의 간기 중 500건에만 분사 대장도감이라고 판각되어 있다. 박상국 교수는 이를 연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500건의 간기 중 473건에서 분사 대장도감이라는 글씨가 상감기법으로 수정된 걸 확인한 것이다. 즉, 대장도감 4글자를 파내고 분사 대장도감 6글자를 집어넣은 것이다. 박 교수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경판 가장자리에 새겨진 각수의 이름을 찾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각수 조사를 해본 결과 동일한 각수가 분사 대장도감 판도 있고 대장도감 판에도 동일한 각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를 달리 해서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걸 연도별로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장소가 아니면 절대 한 사람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장경을 새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상국 교수는 종경록 권 27에 고려국 분사 남해대장도감을 새겨 넣은 각수 최동이 1244년에 법원주림 권 49와 95를 분사 대장도감에서 판각하고 법원주림 권 72와 근본설 일체 유부 백일갈마 권 5는 대장도감에서 판각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각수, 인경, 윤기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 명의 각수가 한 해 동안 한 권은 강화도에서 다른 한 권은 남해에서 판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박상국 교수는 대장도감과 분사 대장도감은 같은 장소이며 고려대장경의 판각지는 종경록 권 27에 명시되어 있는 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분사 대장도감의 분사를 새롭게 해석했다. 요즘 서울특별시나 부산 직할시나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앞에 나오는 명칭을 받쳐주는 말이다. 그 분사라는 것은 고려국 분사지 대장도감 분사는 아니다. 대장도감 분사였으면 대장도감 분사 봉칙 조조라고 했어야 맞는데 그런 판은 한 판도 없습니다. 전부 분사 대장도감이야. 그래서 분사 대장도감은 분사가 대장도감의 분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장경이 남해에서만 판각되었을 거라는 그의 주장에 의문을 갖는 학자들도 많다. 최동을 비롯한 동명이인 각수들이 많고 지금까지 확인된 1000여 명의 각수 중에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각수가 많지 않아 그 주장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경전 안에 대장도감판과 분사대장도감판이 섞여 있는 이유와 500권의 분사대장도감판 중 473권의 간기가 수정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남해라는 지명만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대장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활동하면서 판각지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등장했다. 고려 시대에 일반적으로 그 목판이 파지는 구조, 그러니까 13세기 이전부터 13세기 중葉까지 이루어지는 구조, 그다음 또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다양한 각 지역의 다양한 사원에서 그 목판들이 불교 경판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들을 거기 나옵니다. 그거는 뭐 지역에 어느 지역에 딱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는 사찰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일이 많았다. 각 사찰마다 출판사가 하나씩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인사 사간 판전에 보관되어 있는 불설범석 사천왕다란이경, 우리나라 보물 제734-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간행 기록을 보면 해인사 조조라고 판각되어 있다. 고려 고종 23년, 그러니까 대장경 병판이 판각되기 1년 전에 해인사에서 불설범석 사천왕다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판각을 하는데, 그 말미 강기 부분에 보면 해인사 조조 각수 대성이라고 나옵니다. 본명이죠. 해인사에서 됐으니까. 고려 대장경 초반에 대성이라는 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해인사에 소속되어 있던 각수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대장경이 판각된다니 이 사업에 동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수 대성 외에도 사찰에서 불교 경전을 판각했던 각수들이 이후 고려대장경 판각에 참여했었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판각 공간은 사찰마다 이미 존재했으며 강화도의 대장도감을, 각 지방의 대읍사에 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하면서 판각 공간을 그 안으로 재편성한 것이라 추측한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 진주 지역에서 그 분사도감이 설치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고종 38년인가 그런데 그때에 그 진주 지역의 경상도 안찰 부사로 내려왔던 전광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전광재라는 인물이 자기가 남명천 화상 정도가 사실이라는 이거를 판각하기 할 때에 지문을 쓴 내용에 보게 되면은 경상도 안찰 부사 겸 분사도감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안찰 부사가 분사도감의 그 직을 맡았다. 판각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2016년 간행 기록에 지명이 적힌 경판 하나가 해인사에서 발견된다. 중국 당나라 시선집 당연시범을 판각한木판. 병오세, 계령, 분사대장도감, 개판이라는 강기가 명시되어 있다. 고종 33년 계령에 있는 분사도감에서 판각되었다는 뜻이다.
계령 분사대장 도감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 김천시 계령면을 찾아가 보았다. 엄밀히 말해 당연시범 경파는 고려대장경이 아니다. 국가에서 제작한다는 의미의 고려국과 봉칙조조라는 문구도 빠져 있다. 하지만 고려대장경을 제작했던 시기에 판각되었고 계령이라는 지명이 명시되어 있기에 판각지를 찾는데 큰 의미가 크다. 계령 분사도감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대장경을 판각하려고 한다면은 사원 조직과 행정 조직, 일반 조직이 거기에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업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원 일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주 요 주변 지역에 아마 그 판각할 수 있는 교속 이원적 조직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요 주변 지역에 충분히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반평생 고려대장경을 연구했고 어느덧 퇴직을 바라보고 있는 최영호 교수. 그는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사대장도감은 대읍사를 중심으로 한 남해, 계령, 진주, 경주에 존재했고 최근 제자의 논문을 통해 전주에도 분사대장도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고려대장경 판각지에 대한 진실. 일각에서는 이런 논쟁을 불편해하지만 고려대장경 판각지를 밝히는 일은 그 의미가 크다. 옛날 없이, 즉 과거 없이 현재가 없잖아요. 또 현재 없이 미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선대 조상들이 해왔던 그 판각지를 그대로 복원을 해서 선대 조상들의 지혜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선대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했냐라고 하는 것을 후대인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군 고연면에 위치한 전통사찰 화방사. 남해를 대장경 판각지로 성역화하고자 하는 발언을 담아 해마다 산빛 문화제를 열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맡고 있는 이 축제는 남해가 판각지라는 사실과 고려대장경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그 시대에는 고려 제주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묶어서 이 나라를 지켜왔다, 고려를 지켜왔다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때 그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 하나 똑같이 뭉쳐서 우리나라 다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경록 권 27의 간기, 고려국 분사 남해 대장도감의 발견은 남해군에게 큰 화두였다. 그리고 판각지를 찾기 위해 1994년부터 세 차례 문화재 조사를 진행했으며 일말의 성과도 있었다. 고연면 일대가 고려대장경 판각 성지로 복원되길 바라며 30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해군. 남해군의 활동은 불교계와 다른 지자체에도 자극을 주고 있다. 그 당시 대장경 판각은 전 국력을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큰 문화유산이 우리 지역에서 판각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지금보다도 상세하게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판각에 대한 문화조사 또 학술대회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문화유산인 고려 대장경.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성각 스님이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고려 대장경에 관한 콘텐츠의 부재를 아쉬워하며 역사적 유물을 문화적으로 해석해 관광자원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학문적인 검증은 계속하더라도 여기저기 대장경과 관련된 곳을 연결해서 대장경의 길 혹은 대장경 루트라고 이름을 짓고 관련된 것을 연결하는 관광 코스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서 했다면은 강화도의 그 선언사지, 대구 부인사는 초조 대장경이 불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 그 다음에 지금 대장경, 고려 대장경이 보존되어 있는 해인사, 남해 판각지, 그 다음에 정안의 시급처인 진주 등등을 쭉 대장경과 관련된 곳을 연결하면은 대단히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번 학계의 연구 결과와 또 관광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사에서 내려와 젊은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성각 스님. 요즘은 학생들에게 고려 대장경의 가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당시 고려인들은 굉장히 불심을 승상을 하고 불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외침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갱판에 새김을 통해서 한자 한자 새김을 통해서 외적을 우리가 물리치자. 그게 이제 불심의 아마 꽃이 담겨 있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오늘날 젊은이들은 고려 대장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봤던 국보 32호 오랜 유물로만 인식하지 않을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인터넷 검색은 지식의 창구다. 하지만 고려 대장경을 저본으로 만든 일본이 신수대장경이 세계인들에게 더 많이 검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의논하고자 동국대학교를 찾았다. 그 신수대장경이 오늘날 그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원본, 아마 저 DB가 일찍부터 완성이 되어서 전 세계 어디서라도 활용이 이렇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대학의 불교 학술원에서도 2012년부터 고려 대장경의 원문 또 그리고 원본 DB 한글 번역본을 이렇게 통합한 통합 대장경을 인터넷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국대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근학위원회에서도 디지털 대장경 조선 사업에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 대장경을 위한 여정을 떠났던 성각 스님이 오랜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선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오롯이 먹으로 드러낸 산서화전. 붓끝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성각 스님은 고려 대장경의 가치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까지 8만 대장경이 갖는 이 역사의 의미를
국민들은 쉽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경에 갖는 그 진실, 그리고 이 베일에 쌓였던 대장경의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명하게 드러내므로 해서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 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그 가치, 당위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데 큰 의미 부여를 둘 수 있겠습니다. 초조 대장경을 시작으로 제조 대장경,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걷고 있는 고려 대장경. 우리는 지금 고려 대장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찬란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려 이제는 지나온 1000년보다 앞으로의 1000년을 고민할 때이다.